오늘 12번째 주차 수업인데요.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녹화를 하다가 보안 계정을 설정하고 로그 오프하는 바람에 녹화가 이제 중지가 돼서 다시 지금 녹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는 어떤 거였냐면 설정에 들어가서 윈도우 10의 설정에 들어가서 본인 계정에 대한 로그인 계정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MS 로그인으로 했던 거를 없애고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로그 오프를 하고 나서 다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여기 보면 뭐 사용자 정보라든지 지금 보시는 뭐 메일 및 계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우리 애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바꾸면 되고 계정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옵션에서 얼굴로 이건 사용할 수 없대네요. 왜 그럴까? 지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노트북에는 지문 입력하는 기능이 없네요. 예. 왜 얼굴 인식이 안 되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노트북에는 웹캠이 있잖아요. 웹캠으로 얼굴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 입력기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노트북에는 지문 입력기가 있어서 검지손가락으로 갖다 대면, 엄지는 못 갖다 대요. 손가락이 꺾이니까 안 되고, 검지를 갖다 대면 검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엄지는 누르려면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 노트북 키보드 중간에 있거든요. 키보드 바로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뭐 갖다 대기가 힘들어요. 검지를 갖다 대면 수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보안키라든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아까 다 없앴죠, 제가. 이건 없앴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들, 다른 구성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설정 동기화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동기화를 안 하고, 왜냐면 이거를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직장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집에서 제가 바탕화면 바꿔놓으면 직장에 있는 컴퓨터도 로그인하면 바탕화면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동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럼 같은 환경에서 쓰는 게 좋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랑 직장에 있는 컴퓨터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동일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안 하니까 그냥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쭉. 그 다음 334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창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만 놔도 활성화되도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윈도우 10에 이제 그 기능을 실현했다고 써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설정에 들어가면 장치가 있겠죠, 그렇죠? 시스템 장치,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왼쪽 단추를 누를 거냐,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잡이들.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안쪽 바깥쪽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안쪽 버튼을 누르는 거지.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안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쪽이 안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얘를 드륵드륵 굴릴 때 한 번에 한 화면씩 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드르륵 하는데, 얘를 만약에 어디 갔어? 얘를 한 화면씩 바꿔버리면 이때 움직일 때 이게 덜컹 한 화면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얘를 쪼로로록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덜컹덜컹 움직여 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좋을지 그냥 한 줄씩 보통 한 여러 줄씩 움직이잖아요. 드래그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양을 좀 늘리면 자 10줄이라고 세팅하면 어떻게 되죠? 10줄이라고 세팅을 하면 여기서 움직일 때 이게 10줄 단위로 드륵 움직이는 거죠. 요거를 한 줄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줄 단위로 하면 한 줄씩 움직이죠. 그렇죠? 한 줄씩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어우 답답해. 하나씩 움직이니까. 근데 어떨 때 이게 좋을까요? 뭘 하나씩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검색을 하면서 봐야 될 때. 얘가 덜컹덜컹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한 3줄 정도, 뭐 5줄 정도라고 보시면 그때는 얘가 덜컹 이렇게 많이 좀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또 이제 말해서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이 하면 80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80줄이 넘어가 중간에 못 봤잖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건 윈도우 7에도 있어요. 윈도우 7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활성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이건 뭐죠? 비활성창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얘가 활성창이고 요 뒤에 있는 게 비활성창이잖아요. 얘를 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도 움직이죠? 얘를 끄면 안 움직여요. 얘만 움직인단 말이야. 얘를 클릭해야만이 얘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자, 안 움직이잖아요. 얘만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켜놓으면 어떨까요? 얘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다 갖다 대면 얘가 움직이고 이쪽에다 갖다 대면 얘가 움직이고 어느 게 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이에요. 야, 창이 지금 활성도 안 되는데 왜 지가 움직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 설정에 추가 마우스 옵션 이런 거 있어요. 추가 마우스 옵션. 그럼 이제 마우스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요것도 있어요. 이 윈도우 7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윈도우 7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보면 이제 스크롤, 휠, 5줄이라고 돼 있네. 아까 제가 5줄을 세팅했죠? 윈도우 7은 요 화면이 뜨면서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포인터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포인터 자국을 표시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쫓아다니죠. 마우스 포인터가. 이거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그래서 애들이 다 바꿔놔요. 이렇게 다 바꿔놔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은 요것만 뺑일 돌리고 놀아. 공부를 안 하고. 여기 아이콘이 나타나니까 이걸 빼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마지막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요걸 빼면 마우스가 어디 수면에 있는지 모르거든. 요거 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포인터는 뭡니까? 우리 그 예전엔 사용 중일 때 모래시계 나왔잖아요. 요즘은 동글동글 나오죠. 그렇죠. 요런 거로 하는 게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단추에 가면 요거 더블 클릭 속도를 딸깍딸깍 누를 때 얘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 못해요. 보통 사람들. 어르신들은 못해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얘를 느리게 해줘야 돼. 그래야 딸깍 해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너무 느리면 딸깍 이래도 더블 클릭이 되니까 그냥 좀 젊은 층에서는 컴퓨터를 좀 오래 사용한 사용자들은 좀 빠르게 해도 되고 보편적으로 중간 정도에 가 있는데 중간보다 좀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라면 그런 거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335쪽에 비활성창을 스크롤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이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창이 돼야만이 움직이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니까는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윈도우 7에는 이게 없는 거죠? 윈도우 10에서 이거를 기능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스크롤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제목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활성창에 아닌 비활성창에 갖다 놔도 움직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335쪽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대로 보시면 되죠. 자, 어디로 가서 했냐면은, 아까, 장치에 가서 했어요. 장치. 그래서 여기 뭐, 블루투스를 제가 킬 거냐, 끌 거냐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마우스 봤던 거죠? 그렇죠? 마우스. 이런 거를 비활성 창을 스크롤 할 거냐.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 한 줄에 여러 개씩, 몇 줄씩 할 건지. 예. 한 화면씩 올릴 때는 양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화면씩 올려야 편해요. 예, 한 화면씩. 엑셀 같은 경우도 그냥 덜컹덜컹 화면을 움직이기가 편하거든요. 쪼록쪼록씩 움직이는 것보다는. 근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한 5줄 정도, 3줄에서 5줄 정도 스크롤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그 뉴메릭 락키하고 캐피탈 키 있잖아요. 캡슐 락키. 그 다음에 F12번 오른쪽에 보면 스크롤 락키라고 있잖아요. 그 스크롤 락키를 사용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스크롤 락키는요, 윈도우상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엑셀에서만 사용됩니다, 현재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엑셀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엑셀을 실행해서 지금 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왼쪽 움직이죠? 근데 스크롤 락키를 키면은요, 오른쪽 어떻게 돼요? 화면이 움직이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말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스크롤 락키를 켜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고르면 화면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면 올라가는 형태라 되는 거지. 현재 L의 14번째 셀이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L의 14번째 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키보드로 움직이면 현재 위치는 가만히 있고 화면 자체가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스크롤, 움직이는 거를 잠근다.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방향키가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잠그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현재로는 엑셀에서만 작동돼요. 다른 데서는 안 움직이고. 그 락키가 3개가 있잖아요. 잠그는 키가.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윈도우 10을 사용했을 땐 되게 어색했었어요. 당연히 어색하죠. 어떤 게 가장 어색하냐면 인터페이스가 달라졌다라는 점.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눌러서 제어판 가서 뭐를 하던 거를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면 제어판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꺼내 쓰는지 이것도 헷갈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3D 뷰어라는 거를 매번 클릭해서 사용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라는 기능을 매번 클릭해야 되는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지금 제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어디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면 매번 사진을 눌러야만이 사진이 열리는데, 얘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제 제가 시작 버튼 눌러갖고 사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사진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윈도우 7에서 말하는 시작 버튼 누르면 저 상단에 고정시키는 줄이 있잖아요. 작업표 줄 위에, 시작 줄 위에. 그거를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앱으로 표현한 거죠. 윈도우 8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윈도우 8이. 근데 이거는 윈도우 7 형태고, 이건 윈도우 8 형태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렇게 시작 화면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목록 안 보고 바로 여기서 클릭하면 되게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LG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전자책 보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아래한 거라고, 오피스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를 거기다 꺼내 놓은 거예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 아니면 잘 안 쓰니까 크롬만 여기다 활성화 시켜놨고, 밑에 대신에 엣지라든지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넣어놨고, 그렇죠?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꺼내놨어요. 업데이트 도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제가 이걸 빼놓은 거고. 그래서 요런 이제 제어판에 가서 사용하던 기능이 제어판 기능도 그대로 있습니다. 윈도우 10에도 제어판은 있습니다. 근데 제어판을 안 쓰고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입력하는 기능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터치패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우스 아까 보셨던 거라든지, 프린터나 스캐너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블루투스나 다른 장치. 제가 사용하는 이 장치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오늘은 제가 무선 마우스를 안 가져왔지만, 이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페어링 되어 있는 게 요거. 제 스피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편해요. 윈도우 칩이 어떻게 보니까는 어색했는데, 낯설어서 어색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런 거죠. 처가집에 살다가, 뭐 럭셔리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라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침대도 안 맞고, 그렇게 보면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고, 옛날 시골집은 화장실은 저기 한참 걸어서 뒤로 돌아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호텔에는 화장실이 같이 들어있고, 헷갈리는 거야. 그게 낯선 거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근데 조금 거기에 젖어들면 편해지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직업상 얘도 사용할 줄 알고 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죠, 집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 안 만지잖아. 그냥 컴퓨터가 켜지면 오로지 뭐만 하는 겁니까? 인터넷하고 엑셀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뭐 설정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야. 더더욱 어색한 거야, 그게. 그런 거지 뭐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어판을 저도 따로 꺼내놓고 쓰고 있는데, 굳이 제어판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라 윈도우 10에 있는 기능을 갖고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야? 메뉴가 나와 있네? 뭐 이거야, 이렇게 두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10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오른쪽 끝에 보면 시간, 날짜 나오는 영역에 알림 기능이 있어요. 알림 기능. 이게 허구한 날 띵동띵동 그려. 컴퓨터를 켜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안 꺼요. 가급적이면. 그냥 뚜껑만 덮어놓거든요. 그럼 뚜껑을 열면 그 사이에 뚜껑을 덮었다 열었을 때 그 사이 기간이, 제가 잘 때는 뚜껑을 덮어놓고 자니까 아침에 뚜껑을 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기능이 오면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서 알림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앱을 사용하면 거기서도 알림 설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 관련된 앱을 사용하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띵동, 내가 주문을 했어, 배송을 시작한대, 그럼 띵동, 뭐 프로모션 무슨 할인 행사가 한대, 그럼 띵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배터리도 빨리 닳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배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만 띵동, 나머지는 알려주지 마라 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알림 설정 같은 거를. 예, 그런 거는 어디서 한다? 시작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가면 이게 헷갈리는 거지. 어떤 메뉴가 시스템에 있는 거고 어떤 메뉴가 장치에 있는 건지를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자를 사려면 과자 파는 코너가 있고 음료수 사려면 음료수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슈퍼 같은데. 그런데 동네방네 슈퍼가 통일된 거는 아니잖아요. 과자는 오른쪽, 음료수는 왼쪽. 우리 동네는 그런데 남의 동네 가면 다른 동네 가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충 보면은 뭐 예를 육류 파는 코너 따로 있고 생선 파는 코너 따로 있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 이렇게 화면 구조, 화면 뭐 소리, 띵동띵동 소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알림, 여기 있네. 알림.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할 거냐, 여기 있네. V3 알림. V3 알림 필요하려나? 왜냐면 여기에 지금 아까 보니까는 여기 V3가 업데이트가 됐대요 하고 알림을 알려줬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그러면 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보안은 알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생명이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가 바뀌면 띵동띵동 끌 건지 킬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잠금에 알림 표시를 할 거냐? 그럼 이걸 해제하면 안 나오겠죠. 얘를 키면 나오겠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팁 표시, 팁. 윈도우에 대한 팁, 거저주는 거 팁인데,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면 알려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또 클릭해서 학습을 해요. 직업적인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거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 이거, 오케이, 알겠고, 이거 뭐 초기화됐대, 오케이, 알겠고, 이거 뭐 알겠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죠?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얘를 닫으면 한꺼번에 닫히는 거고, 이건 개별적으로 닫히는 거고, 요거는 한꺼번에 닫히는 거고. 얘도 하나, 둘, 세 개인데, 한꺼번에 닫을 수가 있죠. 다 닫았네? 다 봤네? 그렇죠? 예. 밑에 보시면,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치에 관한 거, 알림만, 뭐 연결 안 됨, 뭐 VTN, 뭐 다른 화면의 표시, 연결. 다른 화면 표시한다는 건 뭡니까?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해서 지금처럼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빔에다가 지금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다른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복제했잖아요.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얘 따로 쟤 따로 나와요. 얘 따로 쟤 따로 나온다고. 근데 지금 복제했기 때문에 무선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우리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디지털 TV가 무선 디스플레이가 수신이 되는 기능이 있다면 여기에서 무선 디스플레이로 제가 연결을 해요. 명령을 걸면 저쪽 텔레비전 리모컨에서 외부 입력 단자에 가서 무선 디스플레이 수신 버튼을 설정을 하면 제가 노트북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선으로 가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러면 노트북은 자기 무릎에다 올려놓고 텔레비전은 거실에 있으니까 선을 연결하려면 또 지저분하잖아요. 유선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무선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이 기능이 처음 무선 디스플레이 와이다이라 그래요. 와이다이.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그래서 와이다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기능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성능이 그렇게 썩 좋았던 시절은 아니어서 그런지 한 반박자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반박자 늦게. 그게 좀 불편하죠. 특히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난 분명히 컴퓨터에서 슈팅 쐈는데 저쪽에 늦게 나타나니까 뭐 헷갈리는 거지. 일반 뭐 인터넷이야 0.5초 늦는다 하더라도 뭐 별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디스플레이에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노트북이니까 배터리. 이 배터리를 한번 교체했어요.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그냥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아답터를 연결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잠깐 뭐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아답터를 분리해서 이제 배터리만 갖고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배터리가 굉장히 작아요. 이 노트북 배터리가. 빨리 닳지 사실은. 예. 요즘 노트북들은 되게 얇지 않습니까? 그게 전력이 소모가 작아요. 근데 얘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애라서 배터리 소모가 제법 큰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배터리는 작고 한 2시간 밖에 못 써요, 솔직히. 아답터는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예. 특히 파워포인트로 아까 파워포인트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하고 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큰일 나죠.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제가 V3 요거를 쓴단 말이에요. V3 라이트. V3 라이트는 아시잖아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뜨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이거 짜증나거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공짜로 쓰는 죄야, 그게. 돈을 내고 V3 인터넷 세큐리티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오른쪽에 광고 안 뜹니다. 돈 주고 사서 쓰기 때문에. 근데 무료 버전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강의하다 중간에 뭐 뭐가 툭 튀어나오고 그럼 또 닫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회장님 앞에 모셔놓고 뭐 발표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뭐 사세요 하고 물건 탁 뜨면 참 난감할 거 아닙니까? 회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있는 부장이 뭐라 그러지? 지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멈춰놔야지. 비행기 모드로. 비행기 모드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비행기 모드.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완전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광고도 안 오죠. 근데 비행기 모드로 놓고 나면 인터넷 창을 눌러도 아무래도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기내 가지고 타실 때 끄고 쓰십니까? 아니면 꺼놓고 가십니까? 켜놓고 가십니까? 끄라고 하죠? 근데 켜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비행기 모드로 놓으셔야 돼, 대신에. 그러면 전자우편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통신에 관련된 거, 전화, 수신, 발신, 문자 같은 거는 다 멈춰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카메라 기능이나 갤러리 기능들은 다 작동이 되니까 사진을 보면서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통신이 작동이 되면 기내에 다른 통신에 전파에 간섭이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 모드로 놓고 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외국에 도착하시면 아무래도 그쪽 통신을 써야 되니까 껐다가 켜는 게 가장 좋아요. 나라가 바뀌면 껐다 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제 거 핸드폰을 조회해 보니까는 껐다 켜지 않아도 그 나라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그쪽 통신 주파수로 바뀐대요. 핸드폰이. 예, 켜놓기만 해도 제가 일본에 가면 일본 통신망으로 바뀌는 거고 중국으로 가면 중국 통신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가지고 만약에 외국에 가서 인터넷을 하려고 유심칩을 꽂았다 그러면 안에서 어긋나 버려요. 껐다 켜면 돼요. 껐다 켜면. 근데 이제 그거를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걸 세팅해 줍니다. 자동으로 변환되게끔. 그래서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바뀌는 것. 그 세팅하는 방법들을 그 기사들만 쓰는 그런 기능들을 누가 다 인터넷에 공개해 놨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뭐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하는 거는 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 10 앱이라고 돼 있어요. 앱이 뭐예요, 여러분들? 앱. 여기 앱이라고 써 있잖아요. 앱. 영어로는 앱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원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우리말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한글, 뭐 오피스, 그 다음에 포토샵 이런 것들을 다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어플, 더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앱이라는 말이 윈도우 8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시작을 딱 누르면 앱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앱이라고, 이게 앱. 그 사용자들이 뭐래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게 앱 아니야?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왜 앱이라고 했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게 뭐야 도대체? 헷갈려. 에이, 안 해. 그래서 윈도우 8이 깔려있는 노트북을 사면 그 다음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래. 윈도우 7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윈도우 8이 불편하다고. 그런 시점에 썼어요. 예. 앱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카톡 이런 게 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말하는 게 이렇게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앱이라고. 근데 요런 거는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어떤 거는 눌러야만이 작동이 되는데 어떤 거는 누르지 않고도 날씨가 보이죠. 이런 건 위젯이라 그래. 또 위젯. 실행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오늘의 날씨를 터치했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위젯이라 그러죠. 예. 위젯. 위젯. 이거는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기능. 이건 이제 위젯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근데 우리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를 전혀 안 쓰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엣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메모장, 계산기 이런 거, 그림판. 근데 별로 메모장은 저는 많이 쓰지만 그림판? 그림판 갖고 쓸 일이 거의 있나? 보통? 그림판 여러분 잘 쓰세요? 댁에서? 그렇죠. 메모장은 쓰시죠. 계산기 씁니까? 핸드폰 열면 계산기 있잖아. 이 계산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로 이걸 갖고 두들기겠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걸 또 이렇게 두들겨. 789 빼기 456 는 하고 마우스로 누르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키보드로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곱하기도 키보드에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있잖아.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뭐 1, 2, 3, 엔터. 그럼 답이 되거든. 키보드로 누르면 돼. ESC 누르면 다시 클리어 상태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수식 입력한 게 보이거든 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우리 책에는 지금 바탕화면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있어요. 347페이지에 보시면 바탕화면이야 뭐 이게 바탕화면 아닙니까? 이게 바탕화면인데 이 바탕화면 안에 여기 보기에 가시면 큰 아이콘으로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작은 아이콘으로 보게 할 건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작아져요. 이거는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돼.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고 내리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예. 바탕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크게 놓으면 또 되게 어색하죠? 뭐 너무 작으면 또 그렇고 너무 작으면 또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요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인 기능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 목록 안에 들어있죠. 요걸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할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으면, 엑셀이나 한글 아이콘이 없으면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작 눌러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 눌러서 여기 깔려있네, 여기는. 예. 예를 들어서 요게 필요하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고정. 그러면 어딘가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뭐 따로 쓰겠죠? 뷰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면 얘를 움직이면, 이 제목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지잖아.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룹을 만들기가 좋죠. 윈도우 7은 이게 그룹 만들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은 너무나도 좋아. 너무나도 좋아.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자동으로 정렬이, 보세요.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로로 놔요. 저는 가로로 이렇게 놔가지고 요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놓고, 어디 갔어? 잘못. 얘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놓고 많이 쓰거든요. 저는요. 이거는 오래된 습관이에요. 제 습관.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또 이렇게 놓고, 또 종류별로 연관된 애들끼리 이렇게 놓고, 얘는 또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실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가서 그냥 자동으로 정렬하게끔 할 건지, 그러면 아무리 흩어져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해상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뭐 폴더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 핸드폰 이렇게 접는 거 보셨어요? 반 딱 접어서 쓰는 게 있더라고. 펴놓으니까 일반 핸드폰 갤럭시 노트 10보다 한 1.7배 정도 커요. 반 접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액정이 휘어진다는 얘기죠. 접힌다는 얘기지. 요즘은 텔레비전을 주문하면 돌돌돌 말아서 오나 봐. 그렇게 박스에서 풀면 이렇게 쫙 펴진대. 말려져서 나와. 그 정도로 얇게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벽에다가 이렇게 칙 붙이면 얼마나 얇은지 두툼한 도화지 같이 그렇게 얇아요. 그렇게 성능이 좋단 말이야. 근데 그 핸드폰 소개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핸드폰의 해상도는 뭐 UHD입니다. 뭐 QHD입니다. FHD입니다. 뭐 이거는 4K입니다. 5K입니다. 8K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시냐 이거야. 여러분들 바둑판에 보면 가로 세로 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 선이 만나는 곳에서 바둑알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그림판을 이제 꺼내야 되겠네. 자, 여기다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거야. 여기는 빨간색, 또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여기도 빨간색. 그러면 기억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이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 화소라 그래. 화소. 픽셀 화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화소의 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런 화소의 수가. 예를 들면 가로 해상도 해가지고 1920. 그 다음에 세로 해상도 1080. 이게 우리들이 쓰는 모니터 해상도예요. 그럼 이게
1920에 1080을 곱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풀 HD 그래요. 풀 HD. 풀 하이 디피니션. 하이 디피니션. 고화질 해상도. 그런데 풀 HD가 아까 1920에 1080인데 여기다 UHD가 나왔어. UHD. 울트라 HD. 얘는 얼마냐면은요. 3840에 곱하기 2160이 되겠네. 2140? 60 곱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4000에 가까이 되잖아요. 4000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4K라고 하는 건 뭐냐면 4096을 말해요. 4096. 여기서 K는 1000인데 수학에서는 1000이지만 컴퓨터에서는 1024를 곱하거든요. 이진법으로. 그래서 4096이 되는데 UHD는 4000은 안 되죠. 그럼 8K도 있죠. 8K. 8K도 나왔어요. 8K. 8K는 어떻게 돼? 8192인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인터넷상에 다나와라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잠깐 들어가서 요즘 핫한 텔레비전을 한번 좀 볼게요. 텔레비전, TV. 여기 보면 UHD TV, LED TV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D TV인데 4K UHD라고 써 있어요. 4K UHD. 4000 해상도라는 얘기죠? UHD 4K니까. 예. 실제로는 4K가 아니라 3840인데 그냥 4K라고 보통 자기들끼리 그렇게 떠들어요. 요거는 얼마냐면은 슈퍼 울트라 HD니까 UHD죠. UHD. 요것도 4K UHD죠. 그렇죠? 4K UHD. 근데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 이거 한번 볼까? OLED 이거 한번 볼까? 8K OLED TV라고 8K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8000이라고. 8000이라는 말은 가로가 8000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가로가 8000개로 나눠져서 그 칸칸이 만나는 모는종이 한 칸에 색깔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할까? 그렇죠. 가격은 별로 안 비싸네. 3,445만 원이야. 이거 사자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쫓겨나야지, 그랬지. 예. 굉장히 비싸죠? 요즘 광고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이거 주문했더니 돌돌돌 말아서 오더라, 이거지. 요만한 박스로 말아서.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 80인치를 주문했더니 조그만 박스가 왔어. 그 서비스 기사가 박스를 개봉하니까 똘똘똘 말려있는 게 펴가지고 거기다 찍 붙이는 거야. 전기 코드만 연결해주면 쫙 나오는 거지. 밖에 땡빛에 나가도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밝은 땡빛에 가서도. 우리 밝은 데 가면 안 보이잖아요. 아니야. 잘 나와. 그러니까 비싸지. 저 살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뭔가 돈 벌어서 살 거야. 근데 걱정이 뭐냐면 이걸 놔도 우리 집에서 못 봐. 방이 좁아서 안 보여. 이걸 살려면 집부터 이사 가야 돼. 목표가 두 개 생겼어요. 얘를 사기 위해서 집을 이사 가야 되고 집을 이사 가면 얘를 사야 되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럼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다 LG네? 삼성은 안 파나 봐? 다 LG만 파네. 예. 소니가 하나 있네. 그렇죠? 예. 품절됐대. 하여튼 보시면 그렇게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니터도 우리 모니터도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해상도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가 1366이라고 되어 있네. 제가 이거 1600으로 바꾸거나 192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되게 작아졌죠? 작아졌잖아. 작아지면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1920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제 노트북 쓸 때는 1920을 쓰고 수업 시간에만 1366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노트북 중에는요 1920에 더블 UHD도 있어요. 3840짜리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럼 1920도 글자가 조그만데 그에 가로 세로 2배가 더 늘어나니까 얼마나 작을까? 어떤 분이 그걸 사셨어. 근데 글자가 작으니까 해상도를 낮춰서 보시더라고. 그러면 해상도 낮은 거 사면 되잖아, 처음부터. 왜 비싼 거 사서 안 쓰냐고. 이제 그거는 주로 그래픽 작업할 때 쓰는 거지.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 해상도 높은 거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간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 지금 351페이지 보시면 모니터를 제가 아까 복제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복제를 하지 말고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작업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복제? 확장하면 얘 따로 쟤 따로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윈도우상에서 할 수도 있고 노트북 기계상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그 화면을 복제하는 키가 있어요. 기능 키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거 이런 건 안 할랍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개인 설정에 가서 이거죠. 이거 화면 바꾸면 이거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뀔 건지. 이게 좋나? 오, 이거 멋있다. 놀러도 못 가는데 이거라도 봐야지. 이거 할까? 오, 이거 어지러워 보이죠. 그렇죠? 암벽 타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승희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승희야. 한국명으로 이승희. 그 플레이보이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출신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의 누드 사진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쉽게 말하면 홀딱 벗은 사진이죠. 그거를 보려고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비 문신을 해요. 비키니를 입어도 안 보이는 곳에 나비 문신을 했어요. 그 리포터가 가서 보여줬대. 이승희 씨가 했더니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그래서 이승희 씨 하면 어깨에도 뭐 문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나비, 버터플라이. 그래서 그 버터플라이, 그 나비 문신을 누드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야, 김 과장, 일로 와봐. 김 대리, 일로 와봐. 자, 그거 어떻게 보냐? 부장님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부장님들이 컴퓨터를 못했는데, 인터넷 못했는데, 이승희 씨 때문에 우리나라 컴퓨터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런, 웃지 못할. 왜냐면 부장님 컴퓨터는요, 그 대리들은 여기 가족사진 찍혀 있어요. 또 일반 직원들은 연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죠. 바탕화면에. 과장님들은 이제 자연사진 아까 그런 거 놓고요. 그 다음에 부장님은 이승희 사진 올라가 있어. 바탕화면에. 그렇게. 그 바탕화면 봐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직종이 뭐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얼마큼 되겠다. 이런 것도 예전에 추측했다 그랬었죠.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이런 그림들을 바꾸면은 안 되느냐? 계속 바뀌게 할 수는 없느냐? 이것도 가능해요. 이 그림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게끔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에 가서 배경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슬라이드 쇼? 그럼 사진을 찾아봐야 되죠. 사진을 찾아봐야죠. 이 컴퓨터 안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면 못하고 제가 갖고 다니는 USB 메모리 안에는 있어요. 이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거든. 여기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못 꺼내와. USB 메모리에 있는 건 안 되고 이 컴퓨터에 담아놔야 돼. 그럼 거기 사진이 우리 가족 사진 찍은 거 여행 가서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고 나서 걔를 지정해 주시면 30분마다 하지 말고 1분마다 바꿔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 1분마다 착착착착 바뀌면서 나오는 거지. 안 해보셨나봐.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 느낌이 얼굴 표정이 그런 거 보면 안 해보셨나봐. 팀장님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이 나와 있으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이 있으면 컴퓨터가 느려진다? 그 얘기? 켜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데 아이콘이? 한 500개 들어있어 여기에? 500개도 안 들어가잖아. 보통 그럼 몇 개 정도 나와야지. 아니 꽉 차 있어도 컴퓨터 안 느려져요. 하나하나 켜지는데 아니 이거 그림 보여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자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또 어떤 강사님들은 하나하나 인식을 하고 아 그 집 컴퓨터는 안 좋아서 그래. 성능이. 티코 정도 타고 다니나 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대통령 타고 다니는 방탄차 정도 되는 레벨이에요. 제 노트북은요. 바탕화면에 100만 개 들어서 잘 떠요. 경운기 같으면 어때요? 경운기 같으면. 느려서 안 떠지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여기다 쓸데없는 거는 많이 갖다 놓지 말자 이거야. 내가 찍은 사진 여기다 놓고 뭐도 여기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으니까 C 드라이브가 이 바탕화면도 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드라이브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많이 남아있잖아. 많이 남아있죠. 근데 바탕화면에 뭔가를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게 꽉 차겠죠. 그래서 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C 드라이브는 많이 남겨놔야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외장하드나 이런 걸 사셔서 외장하드 4TB 4000기가 한 14만 원이면 사요. 얼마나 좋아. 거기다 4000기가니까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있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는 그때그때 볼 거는 여기다 놓지만 다 보고 나면 외장하드 다 넘겨놔야지. 그래서 얘가 널널해야지. 얘가 꽉 차니까 느린 거지. 바탕화면에 뭐가 있어 느린 게 아니라. 저 바탕화면에 까는 것도 C의 용량을 먹는다는 거. 그렇죠. 당연히 C 드라이브 안에. 이 C 드라이브 안에 이 안에 바탕화면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바탕화면이 있는 거라고. C 드라이브 안에. 근데 우리는 C 드라이브 따로 개념이 아직 안 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를 다 때려잡아서 여기다 다 보관하더라고 이만큼.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느려지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예전 컴퓨터들은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콘이 많으면 어떨까?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100가지 차리는 거하고 2가지 차리는 거하고 차이가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 뭘 많이 넣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댁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으면 그걸 재생해 줘야 되잖아 화면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디죠. 자,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갈 건데 풍경 그림을 제가 하나 복사해서 여기 사진 폴더에서 하나 넣어볼게요. 들어가는 중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겁니다. 얘는 들어가라고 냅두고 바탕화면에 가서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사진이 어디 있냐면 아까 사진 폴더 안에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지정해 줄 거라고 이렇게 1분마다 바뀌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안 바뀌어? 순서 순서를 섞어도 좋죠? 예. 자,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잖아. 1분 지나면 얘가 또 바뀔 거라고.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댁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가족 사진들이나 이런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서 보관해 두고 걔를 갤러리로 돌리면 컴퓨터 켜놓을 때 어떤 사람은 노트북 켜가지고 그것만 봐. 이 추억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좋잖아요. 이것도 재밌잖아. 모니터를 따로따로 여러 개를 쓰면 각각 다른 화면이 나와요. 각각 다른 화면이. 정신사나워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지 뭐. 이게 제일 만만하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이 화려하면 어떨까요? 그걸 재생해 줘야 되잖아. 그럼 컴퓨터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사진이 아니라 색깔을 깔아. 색깔. 깜장색. 깜장색은 색깔이 없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제일 좋지 이게. 여기는 안 해도 돼.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까는 그림을 집어넣고 색깔을 집어넣는 바람에 이런 하얀색, 특히 하얀색 같은 거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하얀색은 전기를 많이 써요. 컴퓨터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하얀색입니다. 여기 있는 하얀색 이거. 싫어해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남는데 이런 풍경 그림도 좋지. 아 이거는 검정 사진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이런 거 검정색이잖아요. 여기만 하얗고. 이런 거는 컴퓨터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이지. 이것도 단색이죠? 이것도 단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탕화면에 뭐가 많다고 느려지는 거는 아니고 내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느려지는 거고 컴퓨터가 좋으면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그럼 아까 설경 들으시면 많이 나가죠. 대신에 이 안에 뭐가 자료가 많으면 내 컴퓨터에 갔을 때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10% 이하로 남으면 10% 이하로 줄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 색깔이. 그 위험해져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저도 지금 CD가 많이 남아있죠?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하시려면 공간이 커야 일을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김장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김장하는 그 다라이가 커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간이 커야 일을 하는데 공간이 작으면 일 못 하거든요. 이런 USB 메모리는 그냥 보관만 하는 공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C 드라이브는 보관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작업 공간이에요. 얘는 항상 여유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다 대부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딜 가서 보시냐면은 (405쪽)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작업이 된 거죠? 요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하면 되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누가 이렇게 뭐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복사해서 설치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안 되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서 쓰시는 거고 야매로 또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보안 인증을 받게 되면은 계정 인증을 받으면 평생 쓰실 수 있지만 이 설치하고 나서 인증을 못 받으면 중간중간에 꺼져요. 로그인이 안 되고 엑셀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엑스박스라든지 뭐 여기 뭐 이게 뭐야? 마치 오브 뭐 이런 거? 엠파이어스 군주의 전쟁 이런 게 있는데 드래곤 레전드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 얘는 클릭하면 솔리테르 게임이에요. 게임. 카드놀이. 윈도우 7에서 말하는 카드놀이가 이 솔리테르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화려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레벨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이 게임 초급으로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솔리테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 이거 포카라는데 포카는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를 갖고 하는 게임이에요. 트럼프. 우리 화투를 갖고 게임하듯이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 이름하고 미국 대통령 이름하고 예. 근데 요거 7은 8m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6은 7m로 못 옵니다. 왜? 색깔이 달라서. 예. 색깔이 서로 달라야 되고요. A는 1로 올라갈 수 있어요. K는 비어있는 데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 8은 1로 못 가죠. 색깔이 다르니까 같으니까 얘는 또 1로 넘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천상 새로운 카드를 열어서 얘는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6 빨간 거니까 5 검정색이 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얘는 여기로 오면 되고 얘가 일로 오면 되고 얘 뒤집어지는데 옮길 데가 없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카드를 일로 뺐던 거를 요 위로 다 넘기면 게임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리테르라고 하는 이 게임 자체를 카드놀이의 의미를 잘 모르시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서양 문화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우리 화투 가지고 뭐 운수뜨기 하듯이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얘는 일로 넘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다 넘기고 나면 카드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모자르면 얘가 이렇게 올 수 있고 얘는 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7은 일로 올 수 있고 8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못 가나요? 9 안 되네. K 이것도 안 되고 2는 일로 갈 수 있죠? 얘는 직접 문양별로 가는 거죠. 무늬별로. 예. 얘 일로 갈 수 있고 얘는 일로 못 가지 아직. 4, 5, 6. 6을 찾아야 되겠죠? 3, 4 이렇게 갈 수 있죠. 얘는 좀 이따 일로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7, 8, 2 일로 갈 수 있죠? 일로 가도 되는데 일로 가도 됐다가 이따가 집어넣어도 되고 예, 3 일로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가면 얘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 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기는 거죠. 자, 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카드를 처음부터 빼서 5, 6, 10 일로 갈 수 있죠? 얘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이제 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일로 갈 수 있고 그럼 얘가 통째로 갈 수 있고 얘 또 열리고 또 여기다가 또 어떤 거를 같이 집어넣어야 될지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얘는 일로 올 수 있고 그럼 카드가 또 열리고 얘는 또 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럼 얘 또 열리고 얘는 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럼 8이 일로 올 수 있네. 또 열리고 얘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5 6 일로 올 수 있죠. 그렇죠? Q 9 다시 이제 6 7로 가면 되고요. K 비어있어야 집어넣는데 비어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참 낭패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일로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4 5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빼버리면 되죠. 자 5 6 4가 일로 내려오면 되겠죠. 7 8 오면 되겠고요. 그럼 6이 통째로 올 수 있고 비어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2는 일로 빼고 그럼 K를 넣으면 얘가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고 9는 아직 못 요거 갈 수 있네요. 그렇죠? 4는 일로 가면 되고 J는 일로 들어오면 되고 그렇죠? K는 일로 빼내면 되고 8은 7, 8, 5, 3 일로 넣어주고 4 빼고 4 빼고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더블 클릭하면 일로 가요. Q 일로 빼내고 이거 빼내고 그럼 다 열었네. 그렇죠? 다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빼고 이건 일로 빼고 일로 빼는 순간 경기는 알아서 끝나니까 해결됐네요. 이게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하는 연습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미국 문화권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내가 더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설치를 해? 앱스토어에 가서 해야지. 앱스토어에 가서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스토어를 잘 안 쓰는데 찾아봐야지. 뭐 여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스토어 있네. 여기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자 여기 인기 이런 거 이건 뭐죠? 벅스 플레이어? 우리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어 스토어 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여기 카톡을 깔고 싶다 그러면 카톡을 여기다 하면 되고 넷플릭스가 필요하면 넷플릭스 깔면 되고 저는 넷플릭스가 있나요? 근데 넷플릭스 깔면 뭐 할 거야? 넷플릭스로 아이디도 없는데? 이거 돈 내고 보는 거잖아. 한 달은 공짜라고 하지만. 그럼 필요하면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 컴퓨터 안에 깔리는 거지. 무료래, 무료. 얘는 무료인데, 얘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죠. 핵심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마작 이런 걸 마작. 그럼 이런 거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게임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유료 게임도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하듯이 다운로드 받아 써라는 얘기죠. 406쪽에 보시면 뭔가 인기 있는 게 뭐다라는 거 다 알려주니까 거기 가서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밑에도 있습니다. 스토어가 밑에도 있어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까 봤던 거. 또 내가 검색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무료 앱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뭐를 구매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요, 기계를 바꿨어. 기계를 새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쓰던 앱들을 다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쪽 새로 구매한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잖아.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계정으로 똑같은 거 로그인하면 다 알아서 깔려요. 똑같은 계정으로 사용했던 거니까 뜨거든 다. 근데 그런 걸 안 해보니까 핸드폰을 교체하게 되면은 주소로 가져와야지, 카톡 그대로 다 이전해 와야지, 그걸 힘들어 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건 맞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뜯어 고칠 줄 아는 실력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모르면 정비소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알면, 웃기는 게 뭐냐면, 운전면허 처음 땄는데, 집에 차가 있으니까 운전을 나갔어요.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주유소에 딱 도착을 해서, 기름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유 뚜껑을. 이걸 못 여는 거야. 차에 5명이 탔는데, 다 몰라. 장롱면허고, 무면허고, 차 밖에서 주유기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여니까는 거기 모여서 뭐 기도하듯이 모여 있는 거야. 5사람이. 근데 거기가 셀프 주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넣고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 안에 있는 사장이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사실은 주유기를 못 열어서 저거를 지금 기름을 못 넣고 있다. 그랬더니 운전석을 열어가지고 레버를 제끼니까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거조차 모르고 운전을 나온 거야. 그 정도는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러면 알았으니까 좀 더 나은 기능들, 좀 더 많은 기능들을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가 정비도 가능하겠지. 예를 들면 타이어 교체를 할 줄 알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거지. 그걸 못하니까는 정비소에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면 좋은데 어렵지. 그러면 카톡을 내가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일단은. 근데 이제 카톡으로 찍은 사진,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기는 게 힘든 거지. 그건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우시다 보면 늘어나겠죠, 실력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잠깐 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에는 이 지도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면 여기 지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 그럼 이 지도 안에는 영국이 있나요? 영국이 나올래나? 아까 저 기산리라 그랬는데 기산리? 기산리라고 검색하면 기산리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여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살던 데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갔는데 여기 이제 청계호수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컨트리 클럽 해가지고 뭐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동이 되고요. 여기 유격대 전적비라든지 뭐 여기 이동면이죠, 그렇죠? 공망봉이라든지 38교를 지나서 어디
도로를 지나면 어릴 적의 기억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강원도로 넘어가는 접견지도 있고, 예. 하여튼, 제 어릴 적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으니까 많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 속에 있었던 제가 다녔던 학교라든지,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 우리 애들 큰애 태어났을 때는 와이프랑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제 어릴 적 흔적을 찾으러.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곳, 경기도니까 가깝잖아요. 그렇죠. 시외버스 타면 금방 가니까는. 근데 다니던 초등학교를 갔더니 어쩜 옛날하고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앞에 이렇게 그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시골 학교라. 그리고 운동장 뒤편으로는 개울가가 있어서 어릴 적 그 개울가에서 체육 시간 되면 놀고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 교장실만 2층이야. 다 1층이고. 갔더니 이제 새로 갔더니 2층, 3층, 4층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다 건물들은 옛날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봤는데, 문제는 네이버 지도에 왜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글 지도를 많이 쓰거든요. 구글 지도. 구글 지도 대신에 여기 보시면 지도라고 있으니까 지도. 그래서 지도를 제가 여기다 꺼내놓고 쓰고 있는데, 꺼내놓고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 그러면 지도 서비스에 의해서 지도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여기 우리 지금 강의실 있는 이 센터에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검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검색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저 태어난 곳, 아침고요 수목원 아시죠? 그 뒷산이에요. 그 옆 산에서 그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쪽이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찾아보면. 저는 뭐 태어났던 고향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아기 때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얘기만 알고, 근데 여기도 찾아가 봤어요. 그냥 우리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띄면 출생지하고 다 기록돼 있잖아요. 이제 그 주소만 들고 여기를 찾아갔는데 못 찾겠더라고. 왜냐면 그 주소가 예전 주소하고 지금 주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동네에서 사시던 어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오른쪽에 가면 요 점점점이라고 있잖아요. 점점점 가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그럼 지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 지도를 다운로드 받거든요.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야. 지도 다운로드 누르면 남아메리카 지역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지역에,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받아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얘는 열어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 노트북을 들고 여행을 다니실 때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내가 통신비를 따로 내야 되니까 이런 지도들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노트북에다 담아가지고 여행 가면서 내비게이션 삼아 여행 열어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거 받고 있는 중이고, 네팔은 받았고, 베트남 거 받았고, 굳이 삭제할 건 아니니까는. 예. 다시 계속 했다가 볼까요? 잠깐만, 선택을 했는데 저도 이 지도를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건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시아 지역 걸 받을 건지 어디 거를 받을 건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오프라인 지도 베트남이 선택됐어요. 지금요. 다시 보시면 제가 지도 선택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베트남을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을 더블 클릭할까요? 그래도 그리고 빠져나오면 잠깐만, 이거는 서울 우리나라 지도인데
설정, 지도 선택. 좀 전에 선택을 했었는데, 만약에 네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다운로드 받은 거를 클릭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란 말은 안 나오고, 그렇죠? 답답할 노릇이네. 아까 지도는 열어서 봤는데 우리나라 지도는 보이는데 아까 다운로드 받은 지도를 여기다 연결하려면 끝에 있는 설정 눌러가지고 지도 선택을 해서 정류장 표시라든지 뭐 이거는 뭐 그런 거고, 여기 지도 선택을 하면 그래서 네팔을 선택하면 네팔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 없으면 삭제하라는 건 알겠는데 얘를 선택을 했으면 닫을 거 아니야. 닫으면 여기에 어느 나라 지역이 선택됐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안 보여. 다시 돌아가면 중계역만 나오죠. 답답하네. 예. 나머지는 책에 있는 대로 다 돼요. 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선택한 지도가 안 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21페이지 보면은 게임 녹화하는 기능. 로고키 플러스 G 누르면 게임을 녹화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게임을 할 때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요런 게 떠가지고 지금 뭔가를 방송을 할 건지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확인 누르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브로드캐스트 및 캡처 해가지고 영상 스크린샷 찍기 누르면 이 화면이 어디 열려야 되는데 뭐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게임 유튜버들이 게임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저도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프로그램에서 뜨더라고요. 로고키 플러스 G 누르세요 라고 이렇게. 로고키 플러스 G 누르면 그런 게임 설정 기능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제 전송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통신량이 높으면, 대역폭이 높으면 통신이 좀 고화질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거. 아까 다시 로고 플러스 G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 녹화. 요거 누르면 녹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녹화를 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엑스박스 라이브로 보내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엑스박스 라이브. 그럼 엑스박스 라이브가 아닌 다른 데로 보내려면 다른 곳으로 또 우리가 설정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정을 설정을 해서 제가 막 게임을 하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지. 예, 안 할 거니까 닫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가능하지. 아까 요거 캡처 해놨네. 요거 캡처 됐네. 아까 제가 보던 거 이건 뭐 필요 없으면 삭제할 거고요. 얘 삭제하면 삭제하면 되고, 이것도 삭제하면 되고. 왜냐면 이거 저장되면 용량만 차지하니까 필요 없으면 삭제해 버려야지 뭐. 그리고 게임 하다가 다른 창을 누르면 창이 사라져요 바로. 그러면 다시 로고 플러스 G 눌러서 다시 열면 되고, 뒤에 있는 거 누르면 게임 이 창은 사라집니다. 녹화는 녹화대로 되겠고. 그런 게임 녹화하는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서 찾아서 하시겠지만은 이 윈도우 자체를 우리가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저도 아까 헤맸잖아요. 지도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좀 알겠고, 자주 하면 도사가 돼 있겠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인데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 팔에
힘줄이 그 근육이 있는데 모르고 내가 이걸 끊었어. 핏줄을 끊었어. 그러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우리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모르고 내가 사고로 이렇게 다쳤다. 이거를 어떻게 수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윈도우 7이나 8은 윈도우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를 다시 처음부터. 근데 윈도우 10은 그럴 필요 없이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핸드폰도 공장 초기화하듯이 윈도우 10도 초기화를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럼 이제 업데이트 및 복구라고 하는 기능에 설정에 가서 업데이트 및 복구라는 기능에 가서 업데이트 보안이죠 여기는. 예, 그럼 여기 보면 보안도 있고요. 백업도 있고요. 복구도 있네. 그렇죠? 복구에 가서 초기화 이거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거 누르면 안 되겠지. 지금 초기화 시키면 안 되죠? 그럼 윈도우만 남고 아래 한 걸 다 지워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다 지워지면 다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해야지. 네, 그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업도 가능해요. 백업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상태를 기억시키는 거야. 외장하드를 하나 꽂아가지고 이 윈도우에 있는 상태,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 곳에 보관해 두면 만약에 얘가 문제가 됐을 때 초기화를 시키면 윈도우는 살아남지만 데이터는 지워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백업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복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상태로 되돌려오는 거죠. 가장 내가 청춘일 때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병이 들고 나약해졌을 때 그 청춘 시절로 되돌리면 야, 그건 노벨 평화상이다. 노벨 의학상이고 뭐고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거를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컴퓨터는. 그래서 보건지점 만들기, 뭐 백업하기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 역시도 허건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평생에 몇 번 하겠습니까? 이거를. 100번을 하겠습니까? 1000번을 하겠습니까? 끽해봤자 10대 번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야. 왜? 잘못 누를까봐. 저도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자주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저도 어버버버 헤매겠지. 남들보다 좀 잘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백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윈도우 상에서 백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백업은 많이 해요. 그런 건 잘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지. 그럼 백업 드라이브 추가 누르면 일단 여기는 제 USB 메모리고 이건데 여기다 담기는 그렇고 또 여기 아까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얘는 1기가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백업하는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죠. 복구하기, 백업하기 이런 것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고 뭐를 해야 되냐면 정리를 잘해야지. 정리. 아까 제가 지도를 네팔이고 뭐 이렇게 베트남에서 받았잖아요. 되지도 않았잖아 아까. 화가 불뚝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씨, 그 지도 다운로드 받은 거 공간만 차지하니까 이거 클릭해서 삭제해버리고 꼴도 보기 싫잖아. 에이, 다 삭제해버려. 그러면 이제 없어졌으니까 얘도 삭제해버리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해보면 이제 그 나라 거는 사라진 거겠지 뭐. 그러면 아까 제가 뭐 100메가, 150메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정리가 됐지. 예.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페이지를 살짝 넘기시면은 449쪽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452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요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죠. 디스크 검사, 디스크 정리 이런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돼요. 디스크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가 여기 없잖아요. 바탕화면에 혹시 내 컴퓨터가 있나요? 내 PC? 그럼 더블 클릭하면 내 PC가 뜰 거 아닙니까? 윈도우 7도 똑같아요. 그럼 이 C 드라이브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 누르시면 저 아래쪽에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그 속성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 C 드라이브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하고 도구라는 게 뜰 거예요. 이 도구에 가시면 오류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조각모음 실행도 있고요. 일반에는 여기 디스크 정리라고 있는데 여러분 디스크 정리 어디 있습니까? 500기가짜리인데 지금 74.4기가를 쓰고 나머지는 비어있대요. 그럼 이 안에 쓸데없는 자료는 없을까? 그럼 쓸데없는 자료는 의미는 뭐냐? 굳이 나하고 상관없는 자료. 제가 아까 베트남 지도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의지에 의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건 쓸데없는 자료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여러분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걸 실행해봐라 라고 우리 그 PC정비 자료실에 가면 우리 했던 게 뭐였어요? 이 컴퓨터에 사용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CPU지? 얘를 실행을 하면 크롬 브라우저는 얘를 무조건 다운로드해서 작동을 시키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그냥 실행 누르면 내 컴퓨터 어딘가에 가져와서 작동을 시켜요. 내 컴퓨터 어딘가에 가져와서. 크롬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거를 저장을 한 후에 실행을 하는데 그 저장된 공간도 알려줘요. 다운로드 폴더라고.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 스스로가 아무데나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켜주고 말아. 그러니까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닫을 거 아닙니까? 얘를 닫을 거 아닙니까? 닫으면 어차피 저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 있겠지.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여기 없다니까? 그럼 어디 있냐고? 몰라. 그런 찌꺼기가 세월이 지나면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랜 동안 집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어딘가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처박혀 있거든. 요거는 다음에 쓸까? 하고 갖고 있었는데 10년을 둬도 안 쓰는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빨리 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디스크 정리예요. 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장 공간들이 이렇게 저는 얘를 수시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 678메가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얘를. 그러면 어마어마한 용량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런 거. 얘를 확인 누르면 안에서 싹 청소해. 청소 도우미, 전문 도우미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다 처분해 주는 거지. 요것들을 싹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이 저장 공간이 사용 중인 공간이 줄어드는 거고 사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해주셔야 돼.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류 검사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사용하시다가 얘를 꽂았어. 그랬더니 USB 메모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검사 한번 하세요. 그게 이 오류 검사하는 거예요. 오류 검사. 얘는 검사할 필요가 없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없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한번 하세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타이어 바람이 좀 샜나? 본네트 앞부분에 뭐 흠집이 났네? 엔진 오일은 제대로 타 있나? 냉각선은 그대로 있나? 이런 거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알려주거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정리를 다 해줘요. 또 안에서 문제점 발생한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냉각수 부족하면 냉각수 보충해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그렇게 해준다고.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보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조각모음 실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각모음은 SSD라는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SSD로 돼 있어요. 이 제 노트북도 SSD로 제작돼 있어요. 하드디스크 대신에. 예. 요거죠. 제가 갖고 다니는데 SSD. 굉장히 가볍고, A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SSD는요, 바닥에다 집어 던지던데요? 이걸 바닥에다 탁 던져. 그리고 밀가루통에다 집어넣고 막 흔들어. 그래 놓고 나서 케이블을 딱 꽂으니까 작동되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기준이 있대. 군사 기준. 군인들이 쓰는 물건들은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진동이나 이런 거에 방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씌워가지고 사용하는데 성능이 좋은데 좀 느려. 일반적인 SSD보다 좀 느린데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료는 이상 없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SSD를 사용하면은 이 조각모음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내 컴퓨터를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장 안 나고. 근데 이제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야.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를 보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뭐를 설치하라고 해서 모르고 끔뻑 눌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깔려가지고 광고창은 헛건날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뭐를 검색하려고 인터넷상에서 뭘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가서 뭘 보잖아. 이렇게 보고 나면 그걸 닫잖아. 이렇게 닫으면 뭔 광고창이 그렇게 알아서 열리는지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갔어. 그래서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해 가서 불필요한 걸 딱 제거해 버렸더니 안 나오더라고 광고가. 근데 이제 내가 쓰는 컴퓨터도 내가 관리를 못 하는데, 이런 강의실에 와서 내가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쓰다가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가고 엉망되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이 강의실에 사용하는 교육생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처럼 하드 보안관이라는 걸 설치해놔요. 껐다 켜도 뭔가를 설치해놨어도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거든요. 가정에서 할 필요는 없고,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452페이지 보시면 디스크 정리로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디스크 정리 같은 것도 하셔야 아까 보여드린 대로 불필요한 것도 싹 끄집어서 버려야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터넷 접속을 해서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뭐 틀니 같은 것도 보고 그림을 보면 이 본 그림이나 글자가 컴퓨터에 기억이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 저기 정선을 간다고 생각해요. 정선. 아우라지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나서 헤매면서 가시겠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더더욱 하겠지. 그래서 뭐 물어보고 가고 물어서 가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가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척 갈 수 있잖아. 학습을 하는 거잖아, 사람이. 학습을. 컴퓨터도 학습을 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한정판 라이젠 해갖고 뭐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를, 이 컴퓨터가 얘를 기억을 해요.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을 하면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한 거를 보여주고, 얘는 아까 봤잖아. 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안 봤던 애들은 좀 늦게 나와. 열리는 시간이 좀 더디게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거든. 그럼 얘를 정리정돈을 해야지. 그게 아까 디스크 정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서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삭제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인터넷
템포러리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템포러리 폴더를 삭제해도 되지만 수작업으로 직접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주면 싹 청소를 해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큰 생명은 CPU하고 메모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CPU 중앙처리 장치하고 메모리가 빠르고 좋아야만이 잘 돌아가는 거고 걔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보다 SSD를 쓰면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젠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습도나 특히 열을 많이 받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도 방열판을 달아서 열을 밖으로 빼내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 컴퓨터가 그래도 우리 강의실은 컴퓨터가 놓여있는 그 서랍 공간이 앞뒤로 뚫려 있잖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뒤에 딱 닫혀 있고 앞에 문으로 달려있는 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서 열은 나는데 좁은 공간에서 열이 방출이 안 되고 그 서랍 안에서 꽉 차 있을 때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 고장 나는 겁니다. 열순환이 안 되면 사람도 고생하잖아요. 병이 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저는 그래서 미니 선풍기 있잖아요. 제 노트북 뒤에다가 제 노트북은 뒤로 열이 나가거든요. 그럼 뒤에가 이제 모니터들 연결돼 있으니까 모니터들한테도 열이 전달될까봐 미니 선풍기를 제가 잘 안 쓰는 미니 선풍기 성능 좀 떨어진 거를 노트북 작업, 유튜브로 영상 작업할 때는 미니 선풍기를 켜요. 휴대용 선풍기를. 그러면 열이 옆으로 쓸려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제 나름 그렇게 열순환 장치를 사용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시잖아요. 시작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디 갔지? 인터넷 야 어디 갔어? 시작하면 제거라고 써있는 아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다시 여기 있었네. 여기 예. 엣지는 여기 있고 엣지 얘로 들어가고 여기다 넣을까? 얘도 크면 흉하니까 크기 조정 보통 반쪽으로 얘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죠. 그럼 요거 인터넷 스크롤을 사용하면 우리들이 많이 아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뜨겠는데 저 오른쪽에 가서 설정, 환경 설정 도구라고 하는 거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얘가 열려야 인터넷 옵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 옵션을 눌러가지고 참 그거 살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며요. 예. 교도소에 좀 수감되어 있는 죄인인데 왜냐면 죄수들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럼 DNA를 다 검사한대요. DNA를 다 추출한대요. 하나. 그래서 국립과학수연구소에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DNA 이거를 수집을 해서 일일이 다 맞춰본대요. 근데 그 죄소자 중에 한 사람께 발견이 된 거야.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송강호 그 경찰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퇴직하고도 계속 찾으러 다녔는데 안 됐는데 우연찮게 그게 해결됐나 봐요. 수감자 중에 한 사람. 근데 10개가 사건이 났었는데 한 사람은 범인을 잡았고 9개에 대한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중에 2개의 살인 사건에 대한 DNA는 일치가 돼서 해결이 됐고 근데 처벌을 못 한대요. 만료가 되는 바람에.
예. 하여튼 간에 여기 가서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삭제하는 거 있어. 삭제할 때 내가 종료하면 내가 어디를 싸돌아다녔는지를 이거를 남들이 모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면 되고요. 아니면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다 삭제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 암호. 개인 컴퓨터는 암호를 걸어놔야 편하잖아. 삭제하면 안 되지. 삭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호는 빼놓고 어디 기록한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도 삭제하시면 개인은 불편합니다. 이게 개인 정보 있죠. 로그인한 아이디 같은 거. 이게 쿠키 정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강의실은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써야 되니까 다 삭제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 임시 인터넷 파일만. 내가 뭘 봤던지 한 게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요런 것만 삭제하시면 되죠. 저는 얘를 절대로 삭제 명령 안 겁니다. 요것만 삭제하죠. 요것만 삭제하고 여기 들어가서는 제가 안 해요. 개인 데이터는 삭제를 안 하려고 하지. 제가 혼자 쓰는 컴퓨터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체로 이 머리 깎으시 그러시네. 이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하여튼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도구 거기서 검색기를 도구. 여기 인터넷 프로로 가시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도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도구. 여기 톱니바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구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또 달라요. 크롬 브라우저는 요쪽이 점점점 눌러서 여기 설정에 가서 더 삭제하는 기능들이 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뭐로 사용하세요? 크롬을 쓰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사용자가 되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 댁에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뭐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여기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뭐 그냥 맨손으로 오시면 제가 제 노트북을 가져와서 직접 깔아보시도록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릴 테니까는 한번 직접 깔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